자, 독립과 종속에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었냐면, 정확히 독립 사건이라고 불러요. 독립의 정의를 먼저 배웠어. 그 다음에 종속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독립 사건일 때는 곱셈 정리가 특별해진다를 배웠고요. 그 다음 독립시행 확률 배웠어요. 그게 다야. 오케이? 너무 좋죠? 네.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독립 종속에서는요, 정의를 배웠어요. 독립의 정의. 우리가 독립의 정의는, 독립사건의 정의는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식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한글로 표현하자면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환이가 숙제 다 해올 사건, 그리고 은호가 아침밥을 먹었을 사건. 뭔 상관인데? 은호가 아침밥 먹었든 안 먹었든 수환이가 숙제할 확률은 똑같을 거야. 다를 수도 있어. 아니, 같을 거예요. CCTV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새끼 아침을 안 먹었어, 진짜. 이런 거 아니잖아. 네,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냐? 지금 은호가 밥을 먹냐 안 먹냐라는 시행, 수환이가 숙제를 하냐 안 하냐라는 서로 다른 두 시행에서의 사건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명확해. 근데 어떤 경우가 애매해지냐면 하나의 시행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좀 애매해져.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사건 B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A와 B는 독립일까 종속일까? 서로의 확률에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되게 애매해져요. 그리고 영향 안 미칠 것 같은데 미치고, 미칠 것 같은데 안 미치고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식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독립의 정의는 우리가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는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서로가 영향이 없으면 독립이라고 하지만 그게 좀 애매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표현 말고 엄밀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자, A, B가 독립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PA는 수환이가 숙제해올 확률은 PA가 은호가 아침밥 먹었을 때 숙제할 확률이랑 어떻다? 같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 엄밀한 정의예요. 또는 은호가 아침밥 먹지 않았을 때 숙제해올 확률. 참고로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똑같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똑같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계산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독립의 정의, 독립사건의 정의라고 하는데, 자, 독립사건의 정의는 좀 특별해. 따라하세요. 조건부 확률이 그냥 확률과 같다. 그래서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정의. PA는 PA와 B는 PA가 B요 라고 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은 뭐가 의미가 없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수투에서 했을 때 연속함수다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때? 똑같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할 때 fx라고 귀찮게 쓸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얘랑 뭐랑 똑같은데 f 1이랑 똑같은데 이거 대신에 그냥 무게 누구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 연속이라면 우리가 얘네들이 극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함수값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독립사건이라면 얘네 둘을 이용한 조건부 확률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PA 그냥 구해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특별해지는 식이 있어요. 따라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독립사건이나 확률 곱셈 정리 모양을 기억해보면 PA로 B는 가능성의 확률 A를 그냥 쓸게요. P, B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 B가 독립사건이라면 뭐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의미가 없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이 부확률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A이고 B를 확률 구해라 그러면 A 확률, B 확률 그냥 뭐 했어요? 곱했어. 왜 그렇게 풀 수 있었냐? 그때는 독립사건들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확통에서는 독립사건이 아닌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일 때의 확률의 무슨 정의는 그냥 곱하기. 네, 이게 되게 특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따라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의. 독립사건일 때의 확률의 곱셈 정의, 줄여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의라고 부르고, 땡땡 P, A, U, B를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그냥? PA, 여기까지 괜찮아요? 참고로 독립사건이면 이게 성립하고요, 이게 성립한다? 독립사건이다 해서 계속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따라하세요. 독립, 판별식. 독립인지 알아보세요. 정의로 알아봐도 되지만 얘로 알아볼 수도 있어요. 참고로 나는 간단한 문제는 이걸로 암산컷 싹 해버리고, 좀 복잡하면 이게 안 되고 암산컷이 안 되거든. 그리고 얘로 계산을 해놔봐.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얘는 곱이 얘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돼.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예를 들면 킬러급 문제라든지 스톤 레벨 3라든지 이걸로 알아보기 좀 힘들고 얘로 알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짜잘한 거긴 한데 하나만 다 써줄까 처음이니까. 자, 만약에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의 여부랑 A와 B 여가 독립인지 아닌지의 여부랑 A 여 B가 독립인지 아닌지 여부랑 A 여 B 여 얘네들 4개가 이 넷이 하나라도 독립이잖아. 전부 다 독립이야. 하나라도 독립 아니잖아. 전부 다 독립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 이걸 활용을 하냐면 이 친구가 독립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 개 복잡해. 이거 하려고 해서 개 복잡해. 그럼 이거는 구하기 편하네? 얘로 알아보고 대체해서 알아보는 도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하나만 증명해줄게. 보현아, A, B가 독립일 때 얘네 셋 중에 누가 항상 독립인 걸 증명해줄까? 이거? 네, A 한번 가볼게요. 그럼 내가 뭘 보여주면 되냐면 PA 여 교 B 여가 얘가 뭘 곱한 거랑 똑같다를 보여주면 되면 끝. PA 여랑 PB 여 곱한 게 된다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뒤집어서 이거 사건의 확률을 구할게. 그럼 1 마이너스 내가 뭐라 쓰면 될까? A 합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포함배제 원리에 의하여 자, 이거 확률 덧셈 정의로 풀면 되겠죠? 포함배제 원리로 뭐라 쓰면 돼? PA 바로 플러스 쓸게요. P 플러스가 되겠지? P A 기업인데 어차피 A, B가 뭐라 그랬으니까 독립이니까 내가 뭐라고 바로 써버려도 되니까 PA, PB 이렇게 써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쓰인 개념이 따라하세요. 6건의 확률 확률 덧셈 정의 독립사건의 곱셈 정의 이렇게 쓴 거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 내가 뭘 할 거냐면 이거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네 1 마이너스 PA 곱하기 1 마이너스 PB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를 스몰 a라고 보고 얘를 스몰 b라고 보면 얘는 뭐라고 불러도 돼? AB 이거가 1마 a마 b를 ab는 이거 1마 a 1마 b 이 전기하면 이거 그대로 나와. 수학상 내용이야. 수학상에서 많이 하는 인수분해요. 그래서 오랜만일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줄 거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사건의 확률 정의예요. 이거 내가 뭐 바꿔서도 돼? A요. PA랑 똑같은 말이네. 이해가 돼요? 이 친구는 그럼 뭐랑 똑같은 말이겠네? PB요. 그래서 PA여 교 B여가 PA여 PB여를 곱한 것과 어떻다? 같다고? 얘네들이 뭐구나? 이분이 따라서 A여 B여는 무슨
그래서 A, B가 독립이라면 A와 B가 항상 뭐다? 독립이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회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A, B, 독립 똑같다. 참고 지시 항상 똑같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A, B, 여도 뭐다? 독립. 그리고 누구도 보장된다? A여, B 독립. 이것도 보장되고요. 누구도 다 보장돼요? A여, B.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짜잘한 거긴 한데 이 두 개는 좀 짜잘한 거거든요. 얘랑 또 하나 따라가세요. 공사건이 아닌 공사건이 아닌 A, B에 대하여 전제 조건 깔고 그리고 공사건이 아닌 하면 이 개념 바로 떠올라야 돼. 따라하세요. 대반이면 종속이다. 종속 기억나요? 종속? 종속은 따라하세요. 독립이 아니다. 종속의 정의는 독립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항상 참여 명제가 돼요. 이 명제가 성립할 조건이 뭐라고요? 두 사건이 공사건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 문제에서 어떤 낚시를 하냐면 이거 안 준 다음에 야 배반이네? 종속이지. 맞네? 그럼 바로 틀린 거야. 뭐가 있는지 체크해야 돼 바로. 요거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요런 낚시 조심해야 되고. 제가 증명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아까 이게 독립 판별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이 독립사건의 골생 정리로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그랬죠? 자, 배반이면 이런 거잖아. 배반 사건이 제주는 뭐야? 와.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따라해. 민망해서 나 근데 교집합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말해줘. 잘했어. 또는 따라서 곱 사건이 그러면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면 돼요? 여사건이에요. 배반. 뭐라는 거야? 야 공사.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또는 따라서 곱 사건이 공사건. 그러면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잖아. 배반이면 그럼 얘가 무슨 사건이 돼버리니까? 이 곱 사건이 뭐야? 공사건인 거야. 그럼 공사건의 확률은 항상 몇이에요? 0 이렇게 되지? 근데 뭐가 아닌 AB라 그랬어? 공사건이 아니네. 이게 뭐가 아니겠네? 공사건 아니니까 확률이 0이 아닐 거예요. 얘도 공사건 아니니까 확률이 뭐가 아닐 거야? 좌변은 몇인데? 우변은? 그럼 이거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안 하죠? 따라 성립하면? 네. 성립 안 하면 무조건 뭐야? 종속. 따라서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6글자. 6글자 맞아. 귀찮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종속. 이렇게. 네. 따라서 배반이면? 종속이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독립시행의 확률. 참고로 독립시행의 확률은 통계 파트에 이항분포랑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 네,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독립시행 확률 공식 한번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NCRP의 R승 Q의 MR승인 거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매 시행이 독립인 사건. 그런 사건을 원래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N회 반복했을 때 예를 들면 동전 내가 던질 때마다 앞면 나올 확률은 항상 몇으로 똑같아? 2분의 1. 봐봐. 첫 번째 시행도 앞면 나왔어. 두 번째도 앞면 나왔어. 연속으로 10번 앞면 나왔어? 11번째 앞면 나올 확률 몇일까요? 2분의 1.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시행을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 다음 시행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립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예를 들면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또는 뒷면이 특정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구하는 간단히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이거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였던 거고 알아요. 추가된 사건. 예, 1마 P예요. 단 Q는 1마 P. 아니 이렇게 써줄까요? 1마 P의 MRC는 써줄까요? 미안해. 깜빡했어. 자, 우리 독립에서는 이게 다예요, 개념이. 그러면 대단원, 2단원 확률이 끝나는 거야. 대단원 1단원에서는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1단원. 근데 2단원 첫 번째는 확률이에요. 확률에서는 따라서 수학적 확률의 정의. 그 수학적 확률을 못 쓸 때 우리가 두 개 더 배웠어. 대체 확률 배웠어.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확률의 덧셈 정의 이렇게 배웠어요. 중단원 2단원에서는 조건 확률이었거든. 조건 확률 다른 놈은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조건 확률의 정의에서 유도된 따라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금 말한 게 조건 확률의 정의에서 유도됐다는 게 뭔 소리지? 하면은 A와 B는 써보면 돼요. 뭐네? PB분에 뭐라 쓸 수 있어? 넘긴 거야. 이렇게. 일단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의 유도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네네.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 유도가 된 거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누구의 정의에 의해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 유도가 된 거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 다른 공부 5가지 배우고 거기서 유도된 확률의 무슨 정리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중단원, 조건부 확률의 내용이에요. 중단원 세 번째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 줄여서 독립이라고 부릅시다. 또는 독립과 종속.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독립의 정의. 독립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줘도 괜찮아요. PA와 PA 바 B와 PA 바 B여가 모두 어떻다? 같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가 의미가 없다 말한다고요? 조건 확률 의미가 없다.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예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는 조건 확률 의미가 없다면 왜 독립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독립의 정의야. 그 다음에 종속의 정의는 뭐가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 줄여서 뭐라고 부른대?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존나 간단해. 진짜 뭐 하기가 돼버려요? 곱하기 이렇게 된다. 왜 곱하기가 돼요? 하나는 조건 확률 써야죠. 근데 뭐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독립 판별식. 이거 독립인지 판단할 때 얘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독립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하면 두 가지야.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정의,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골고루 보여줄게. 자, 그리고 이것도 우회에서 대체로 구하는 거야. A, B가 독립인지 알아보세요 하면은 내가 그 여진파, 여사건인 애들 섞어서 구하면 결과가 항상 어떻다? 똑같다.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따라서 공사건이 아니면 이 전제가 꼭 있어야 돼. 그럼 뭐면 뭐다? 배반이면 무조건 뭐다? 거꾸로 종속이면 무조건 뭐다? 성립할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 충분을 써줬지. 충분이라고 썼잖아.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지만 종속이면 배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보장이 안 되는 거야. 필요 충분이라고 안 쓴 거죠. 이 기호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돼. 마지막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독립시행. 이거는 따라서 독립시행을 n회 반복할 때 여기도 좀 써줄 거거든요. 필기 할 겸. 이 n의 의미는요. 따라하세요. 총시행 횟수. 를 여기 n자리에 쓰시면 되고요.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 그럼 몇 C로 시작해야 돼? 100C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 R이 의미하는 거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건. 우리가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 동전을 던졌다? 앞면 나왔으면 좋겠다. 앞면 나오는 사건. 뒷면 나왔으면 좋겠다. 뒷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어? 이 이하가 나오면 좋겠다. 짝수가 나오면 좋겠다. 소수가 나오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사건. 그게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보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 이 P가 의미하는 거.
P가 의미하는 거 따라서 원하는 사건이 거리 한 번 일어나는 게. 한번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 어쩌라고. 한 번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 자리에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따라하세요. 2 이하의 눈. 2 이하의 눈 한 번 시행했을 때 2 이하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또는 6분의 2잖아요. 그걸 저기다 쓰면 되는 동전을 10만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P는 따라하세요. 한 번에 시행해서 앞면이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시행해서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1회 시행해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예시 하나 들고 개념을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동전을 1000번 던진대. 아니 주사위를 하자. 주사위를 1000번 던질 거야. 그랬을 때 소수의 눈이 300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바로 쓱싹 하고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1000번 던지니까 몇 시? 1000시. 그럼 1000번의 시행 중 소수의 눈이 몇 번 나오기를 바란다 했지? 300번.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000시 300 하고 시작하면 돼. 그런 다음에 소수의 눈은 야 1부터 6까지는 소수 뭐뭐 있어? 2, 3, 5 몇 개 있어? 3개. 내가 원하는 확률은 일단 한 번 시행해서 소수가 나오라고 해요. 몇 개는 몇이야? 2분의 1의 몇 승? 300승. 그리고 2분의 1의 나머지 700승.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예시를 보통 뭐로 던지면 동전을 3번 던질 때를 얘기를 해요. 봐봐. 동전, 아니 주사위를 할게. 이게 동전 하면 2분의 1이라 조금 주사위 3번. 그때 2 이하가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진짜 그냥 구하는 거야.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수용도를 그려보면 2 이하의 눈이 몇 번만 나왔으면 좋겠대? 한 번. 그러면 언제 나왔는데? 몰라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또는 어떨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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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로따로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10번이니까 더 셈정리 외에는 더하기가 될 거야. 자, 그거 봅시다. 첫 번째 2 이하가 나올 확률 3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에서 안 나올 확률 어떻게 되죠? 6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확률도 구해볼게요. 첫 번째 안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4 나오니까 6분의 2 그 다음 6분의 4 뭐야? 똑같네? 따라서 순서가 바뀌었다.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어때 항상? 똑같지? 따라하세요? 없지? 야, 다 똑같잖아. 따라 하나만 구하고 경우의 수를 곱한다. 요거를 곱하는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1회, 2회, 3회 시행 중에서 동그라미랑 X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난 게 몇 번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그럼 3번의 시행 중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행을 고른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에 뭐예요? 한번 해볼까? 30번 21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 곱하기 각각의 확률 하면은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 이게 경우의 수 각각의 확률인 거거든. 자, 얘는 이제 그러면 내가 수용도를 그린다면은 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 2, 3, 4 땡땡땡 몇 회 시행까지 이렇게 써있을 거야. 그때 여기에 21번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지? 여기 동그라미 몇 개 있을까? 21개 있지. X 몇 개 있을까? 9개 있을 거야. 순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 할 수 있겠죠? 땡땡 이때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어쨌든 동그라미 하나 있을 때마다 몇 분의 몇이 곱해질까요? 3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있어요. 6분의 2가 곱해질 거고 이게 몇 번? 동그라미 개수만큼 21번 있으니까 21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일어나지 않은 x 6분의 4가 몇 개 있었겠네? 하나 있을 때마다 이게 한 번씩 곱해지는 거니까 몇 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따라하세요. 30번의 시행 중 동그라미를 선택할 21개 고르기. 서로 다른 30개의 시행 중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 21개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몇 시면? 30시 2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따라하세요. 동그라미 21개, x 9개.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야. 그럼 갑호순으로 쓸 수도 있어요. 몇 팩? 30팩 나누기 21팩 9팩. 그게 30시 21이랑 똑같은 말일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각각의 관계. 그게 이게 이게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끊임관계.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도 확률이 똑같은 이유는 독립사건이라 그래요. 확률 어차피 동그라미 나왔으면 무조건 3분의 1이었을 거고, x 나왔다? 몇 번째에서 x가 나왔다? 무조건 6분의 4, 3분의 2였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똑같겠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고급 법칙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럼 대단원 2단원 확률이 끝난 거야. 통계 전까지가 다 끝나게 된 거고. 보현아 이거 오랜만에 했는데 기억나니? 좀 까먹었지? 네, 이거 아셔야 되고요. 보현이는 오늘 문제는 그냥 너 내신 대비 문제 풀면 되고, 얘들아 그 프린트 뒤에 여백 있니? 뒤질래? 야, 뒤질래? 자, 써보세요. 네. 이거 쓰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각자 이제 문제 풀자.